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번 작년도 기본과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드릴 건데요. 작년도 기본과제는 철도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제가 있는데 여기 타이틀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부제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가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부제를 달고 연구를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때의 목표가 1년에 100여 개소씩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500곳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전국에 500곳이라고 하면 사실 대도시 외에도 지방의 굉장히 작은 중소도시라던가 시군구 단위, 그리고 더 작은 동이라던가 이런 단위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기본 지침 이런 것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 외에도 새롭고 그다음에 조금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업을 사업 구성 요소로 도출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연구에서 제안하는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로 대상 지역, 사례 지역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였고요. 이와 더불어 시사점, 정책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하고 제언함으로써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은 사실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2014년에 제안을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시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이렇게 두 가지 타입만 있었습니다. 경제기반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핵심 시설을 가지고 특수지역에 추진하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지칭했었고요. 근린재생형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작게 근린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지칭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기반형과 규모가 상당히 큰,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근린재생형의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요구나 약간 이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원에서는 교통시설, 쇠퇴한 구도심에 있는 교통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중간 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개념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교통 거점 시설을 포함한 구도심이 노후하여 도시재생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교통 인프라 정비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사업을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통 거점 시설에는 일반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교통 인프라로는 대중교통 노선 및 정류장,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공주차장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잠재력이라고 하면 지역의 산업구조와 역사, 문화, 관광자산 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서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도시의 지역 잠재력을 활용하는 재생사업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을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사례 연구는 버스 터미널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 지역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수행한 저희 연구는
이때와는 좀 대비되게 이때 철도역을 포함하지 못해서 연구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이때 빠진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재활성화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건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커다란 목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생활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그렇다면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할 것이고요.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거점 중심 뉴딜 도시재생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수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초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해서 지방 중소도시의 활동 및 거주 인구를 분석하고 도시 쇠퇴 및 낙후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 역세권과 역이용 현황을 분석을 하였고요. 다양한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서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추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례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 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사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협업을 위해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 그리고 한국지역개발학회, LH, 코레일, 국토연, 아우리 등과의 워크숍과 자문회 등을 개최하여 본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배포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요거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중소도시,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를 먼저 유형을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구성 요소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이러한 구성 요소 도출을 위해서 중소도시를 먼저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소도시 유형별로 어떠한 도시재생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도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성 요소에 대해서 도출을 하였고 이를 사회 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중소도시 유형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일단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중소도시의 개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중소도시란 비수도권에 위치한 전국의 도시 가운데 인구가 5만에서 50만 명 미만인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러한 도시는 전국에 41개 도시가 있고 이 41개 도시에 입지한 철도역은 총 7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1개 도시에 대해서 다시 이 도시를 인구 규모별로 좀 구분을 하였고요. 보시면 노란색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것이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구 10만에서 30만 명, 그리고 보라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다시 유형을 구분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대비 해당 도시에서의 활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무엇이냐 하면 활동자 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해당하는 도시에서 1시간 이상 활동을 지속한 사람의 수를 활동자 수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해당 도시가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자 수가 많을 경우에만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활동자 수 지표를 한 가지 활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본 연구가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역의 이용객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도시의 인구 대비 역 이용객수 지표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철도역이 도시 내에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이 지표를 활용해서 그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형이 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십자가 빨간색 점선이 그 전체 도시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역 이용객 수도 많고 인구 대비 활동자 수도 많아서 해당 도시의 철도역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비교적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 중에서는 원주, 10만에서 30만인 도시, 10만 명 미만인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인구 대비 활동자 수는 많지만 인구 대비 역 이용객 수는 적어서 상대적으로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성화는 좀 덜 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대비 활동자 수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인구 대비 철도역 이용객 수도 평균에 미치지 못해서 경제나 또는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할 때 좀 활성화가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들이 유형 3에 속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 4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역 이용객 수는 많고 하지만 인구 대비 활동자 수는 좀 적어서 도시의 경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철도역과 인근 지역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철도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좀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유형 1, 2, 3, 4를 구분을 하였고요. 이러한 유형별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떤 유형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1, 2, 3, 4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철도역 이용자 수도 많고 지역 내에서의 활동 인구 수도 많은 경우에는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잠재력도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이나 일반 근린형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시로 제안하는 유형은 중심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도역 이용자 수가 많고 지역 내에서의 활동 인구수는 적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잠재력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활동 인구수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밀착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주거지 지원형이나 일반 근린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역 이용자 수가 적은 유형에 대해서는 활동 인구수와는 관계없이 사실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잠재력은 좀 낮은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철도 시설 기반의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뒷부분에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제시해 드리는 사업 유형 예시는 정말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소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라던가 경제 활성화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 구성 요소 도출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 구성 요소는 지금 결론만 지금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를 제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2014년에 수행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의 선행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도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 구성 요소의 상위 요소로는 첫 번째 철도역 자체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하위 요소로는 철도 역사의 내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주차장 확충 또는 증대를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요소로는 연계교통수단 노선 증대 및 정류장 정비를 하위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도역 인근을 정비 및 활성화하는 것도 사업 구성 요소로 도출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 구성 요소의 하위 구성 요소로는 가로 정비, 공원 및 녹지 확충, 상업시설 정비 및 활성화 등을 하위 요소로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철도 시설을 정비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위 요소도 도출을 하였는데요. 이 상위 요소에 대한 하위 요소로는 이 폐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와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맞춤형 시설,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충하는 이러한 하위 요소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요. 2018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저희가 3군데 정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밀양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시 이렇게 3군데를 추려서 그 가운데 가장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철도 시설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밀양역 인근에다가 여기를 사례 지역으로 선별해서 저희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러한 사업 구성 요소들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밀양역 인근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요 파란색 부분이 밀양역입니다. 그리고 요 옆쪽으로 구 밀양역이라고 해서 예전 밀양역 구 역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초록색 부지가 예전에 폐선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 경전선이 개통을 하면서 폐선 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폐선 부지와 구 밀양 역사 그리고 현재 철도 밀양역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선 부지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 그래서 이 밀양역으로 유입하는 외지의 유동인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밀양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구 밀양역사를 활용해서 밀양역사 공간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역사부지를 활용해서 이쪽 밀양강 인근에 자전거 특화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산책 등 자전거가 특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역과 밀양역 광장에 대한 그 활성화를 통해서 밀양역 관문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제시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 사례 지역에 대한 적용 연구로 적용 결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추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2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는 지역 특화 재생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계형, 농촌지역 특화 발전형, 건축 경과 문화 재생형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8번째로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통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제안을 하였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메뉴판을 보완하는 것에는 앞서 도출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그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 구성 요소들을 그 메뉴판에다가 실어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 사업들을 계획을 꾸릴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메뉴판 보완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및 실행력 강화 방안으로는 그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레일 또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같이 제안을 하였고요. 앞에서 도출한 그 밀양역 사례 지역에 대한 그 도시재생 사업 사례 예시를 같이 실어서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KTX 경제권과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철도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자라는 내용은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처음 제안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2009년부터 그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제안을 통해서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화 개발을 하자는 아이디어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2009년부터 막 해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야 조금씩 활성화되고 가시화, 현실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KTX 경제권 개발과는 좀 차별화가 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지금부터 계속 강조해야 몇 년 후 한참 뒤에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씩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KTX 경제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부 활성화하자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워낙 성공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구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작은 철도역이지만 관광 자원과 함께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속철도 역세권을 도시재생 뉴딜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철도 역세권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자체가 철도 역세권의 가치와 장점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약간 소규모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철도 이용객들을 활용하는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산업, 교통 부문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철도 쪽만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재생만 계획을 수립해서는 통합적인 도시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시, 산업, 교통 부문의 종합적인 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도역의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조금이라도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원장님과 몇 분 이렇게 연구진이 지난 10년간의 KTX 경제권 연구를 엮어서 단행본을 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관련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